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재무회계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우리 재경관리사 특징이 있었죠. 앞에 OT에서 말씀드렸는데 재경관리사는 일단 문제은행식이다. 그리고 문제은행이 아주 정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습만 충실히 하시면 우리 시험에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한 번만 딱 풀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첫 번째는 그냥 눈으로 푸세요. 아니면 연습장에 푸세요. 처음부터 답 체크하고 그러면 답이 보여.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눈이나 연습장을 통해서 푸시고, 두 번째는 이제 답 체크해야죠. 교재에도 직접 풀어야죠. 교재에다 푸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세 번까지 안 할 건데 그건 능력껏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 답, 문답 아시죠? 문제 보고 답 체크한 거 보고 답인지 아닌지, 이건 왜 답이었고 이건 왜 답이 아니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메모들이 돼 있으면 해야죠. 그럼 그거 보면서 문제하고 답. 진짜 그리고 시간이 없다. 이제 시험 전날이다. 그럼 다 외워야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3번, 2번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 문제 나오면 이게 답이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정직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일단 한 3번 정도 돌릴 생각하시고, 재무회계는 지금 700문제를 집어넣었는데 한 문제가 어디 도망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는 저는 700문제 된다고 넣었어요. 700문제 많죠. 왜냐하면 일단 일단 세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재무회계라, 재무회계는 700문제를 넣었어요. 많이 연습하시라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복된 것이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중복된 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문제은행식이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것이 웬만하면 두 개 이상 안 넣으려고 그랬고, 심지어는 3개가 거의 아무리 봐도 난 똑같은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2개 정도 중복된 게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눈치껏 똑같은 거 괜히 분량만 많게 만들었어 이러지 마시고, 문제 많이 나오는 거구나. 중복된 문제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구나. 심지어 똑같이. 심지어 숫자까지 똑같이. 숫자까지요. 어려운 계산 문제는 풀 줄 모르면 하다못해 답이라도 외우면 돼요. 3회독할 때. 그리고 처음부터 다 배우지 마세요. 그래도 공부잖아요. 일단 공부는 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이제 내일 모레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답을 외우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문제는 종이가 남아서 분량 채우려고 집어넣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700여 문제니까 충분히 연습이 될 거고요. 원가 관리 나중에 하겠지만 원가도 한 500문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웬만한 것들은 다 미리미리 접하고 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재무회계 문제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장 1장이 재무회계 이론입니다. 자, 문제 갈까요? 여러분 교재 6페이지인데 참 이 문제풀이 교재하고 그리고 이론서를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막히는 거는 이론. 물론 해설 보고 바로 외우고 하지 말고, 그래도 급할 때는 되지만, 가능하면 이론서 옆에 두고 이론서 찾아가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일단은 공부, 그 다음에 합격이잖아요. 공부 없이 합격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자격증 따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공부. 우리 시험은 깊이는 없다. 그 대신 폭넓게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은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학습만 하면 합격은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서 항상 같이 보시고 문제랑 기본서랑 왔다 갔다 하시면 2바퀴, 3바퀴째는 나중에 진짜 답이 손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경관리사를요 1년 이상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원서대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럼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문제만 풀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가지고 합격하려고 그래요. 이론 안 하고 문제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론을 하고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론을 안 하고 문제만 하니까 거기서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건 거의 없고, 공부를 의지간히 안 해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조금도 안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봅시다. 1번 교재 6페이지 재무회계 1번에 재무보고의 목적. 이거 항상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시험에.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런 게 나와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씩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확실히 틀린 거, 이런 거. 자, 1번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 투자 여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아, 이 회사 재무 상태 어떻다, 경영 성과 어떻다,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이런 유용한 정보 제공, 무슨 정보 제공, 이런 건 항상 있죠. 채권자에게 상환 능력 평가,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 인상에 관한 협상할 때 재무적 정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종업원도요, 우리 회사가 잘 나가야 내가 임금 협상, 회사 잘 나가니까 월급 좀 올려주시오 할 수 있죠. 그죠?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재무적 상황이 가장 궁금하죠. 회사가 어려워봐요. 내가 이 회사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만둬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죠. 어쨌든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솔직히 이건 회계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답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이용 목적을 충족시켜주고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어갈까요? 두 번째.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이런 건 안 해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해설 참조하시고, 그리고 해설 보기 전에 가장 최선은 이론서 찾아보고, 그리고 해설 보고 답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론서를 항상 옆에 놓고 같이 하셔요. 이런 문제가 있었나 싶을 때 교재 찾아보시면 돼요. 자, 4번 갑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 이것도 거짓말 좀 보태면 1년에 3, 4번씩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시험장 딱 가면 이거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한 것이다. 빈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은 맞는 겁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경영자 또 내부죠. 경영자는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적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보고 대상, 보고 양식, 재무제표. 자, 기억. 보고 대상 누구냐? 내부냐, 외부냐? 외부잖아요. 외부죠, 외부. 외부니까 2번, 4번 중에 하나. 2, 4번 중에 하나. 내부 똑같잖아요. 필요 없고 요거냐인데, 자, 재무회계는 재무제표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죠. 그게 답은 4번이죠.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손들고 있다니까요. 최소한의 공부만 하면 돼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러면 기본 강의를 얼른 들으셔야 돼요. 기본서 찾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교재 넘어가서 6번도 똑같잖아요. 6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형식의 문제니까 기본서 재무회계 이론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된 데를 보시고 문제 푸시면 6번도 똑같은 문제고요. 8번 국제회계기준의 특성,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국제회계기준 특성 그러면 문제 지문을 떠나서 국제기준은 일단 공정가치평가, 그리고 주석공시를 강화, 주석공시가 강화입니다. 그럼 아마 답이 나올걸.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이런 특징.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공정가치 측정할 수 없다, 틀렸고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다음에 2번은 국제기준은 규정중심, 회계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가 아니죠. 규정중심이 아니라 기준만, 틀만 세웁니다. 틀만 세우고 구체적인 건, 세부적인 건 알아서 해라. 재량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규정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3번 연결재무제표, 기본재무제표라고 했다? 당연한 거죠. 답이죠. 그리고 주석공시 양이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주석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그러고 또 푼 거예요. 그럼 8번, 9번이 그런 문제죠. 8번, 9번. 9번 아닌가? 국제기준은 이거구나. 7번, 8번이고. 그 다음 9번, 10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 특징. 우리 시험은 일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물론 중소기업 회계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쉽게 그냥 대기업, 상장회사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그리고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뭐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기업 이런 데서 쓰는 것이다. 어쨌든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문제 8번에서 읽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풀다 보면 진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알아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런 거 그냥 눈으로 보고 답 보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읽으세요. 읽으시면 그게 나중에 이거 그냥 문제 딱 읽자마자 답이 보여요.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지문이 보입니다. 자, 맞고, 그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비용을 기능별 분류만 규정하고 있다. 뭐뭐만, 반드시, 무조건, 항상, 모든 이런 극단적인 건 싫어합니다. 우리 회계는 둥글둥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만,
이런 거는 틀려요. 자, 대부분 틀립니다. 항상, 반드시, 무조건, 모든, 또 뭐 있죠? 뭐뭐만 이런 거. 기능별과 성격별 이거 선택할 수 있죠? 기능별과 성격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답이죠, 그럼. 그 다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는 납입자본, 기타 자본요소, 이익잉여금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죠. 자, 이런 비슷한 문제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또 넘어갈까요? 여기 문제를 하나하나 풀다가는 이 문제풀이 강의가 4, 50강 나와야 돼. 그럼 그거 못 들어요. 그래서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중요한 거 대표적인 문제만 풀 테니까 나머지 문제 내려서 알아서 풀어보시면서 해결 안 되는 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갑니다. 재무제표 13, 이거 했죠? 13번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 답 이걸 떠나서 지금 제가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떠올라야 돼.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더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 뭐가 있고 보강적 질적 특성에 뭐가 있나 하셔야 됩니다. 찔리는 분 있죠? 양심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은 빨리 기본서 펴요. 기본서 펴가지고 근본적 이거 어딨지? 그럼 딱 하면은 이게 몇 페이지에 있지? 나와야 돼요. 12페이지. 저 책 몇 번 건드렸어요? 한 2번 건드렸죠? 나와야죠. 이렇게 12페이지에 나옵니다. 기본서 보시면 돼요. 다시 문제로 와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재무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 목적 적합성 예측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체의 예측치 또는 측정치를 포함할 필요 없다.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예측 가치라고 해서 반드시 예측치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예측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예측치다. 이건 아니에요.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또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다 맞는 말이네. 그럼 답은 이거죠. 거래 성격별 정보의 중요성 기준은 사업의 특이한 측면을 반영하여 회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명시될 수 없는 상황이죠. 기업의 특이한 측면, 기업 사업마다 규모마다 성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기준에 명시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위에 거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자주 풀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문장 자체가 그냥 보입니다. 딱 이 문장 보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 16번 갑니다. 교재 11조. 교재 11조.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 양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대화라든가 이건 대화는 아니죠. 누구누구 대화가 나와요. 부장, 사장, 과장, 전무 이러면서 대화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찾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지금처럼 지문.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재니까 우리 기본서니까 글자가 조금 깔끔하게 약간 작게 보이죠. 책 크기에 맞춰서 작게 돼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보면 시험지가 커요. 비포 아시죠? 비포 용지에 이 문제가 이렇게 글자도 커. 글자가 커. 여러분 눈에 잘 띄라고. 글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럼 이런 거는 진짜 거의 한 뼘이에요. 그럼 한 뼘 이만한 문제가 있어. 그럼 읽다가 지쳐가지고 이게 뭔 문제냐 이럴 수 있어요. 평상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맞은 말. 자,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유인자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요 질적 특성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있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서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요 질적 특성. 그리고 정보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결과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문제 읽다가 나왔잖아요.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거는 예측가치. 그죠?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예측가치 보여야죠. 또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즉 확인하거나 변경, 수정시킨다면 그것은 확인가치를 갖는다. 그럼 답은 나왔죠, 이미. 그럼 지문 중에 맨 처음에 예측같이 나온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더 나머지 볼 것도 없이 이미 답이 나왔죠. 이것도 기본서만 몇 번 읽어봤으면 충분히 예측같이 나온 거 1번밖에 없잖아요. 그 답은 1번이에요. 그냥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고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소리내서 읽어보시라.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졸지 말고 자꾸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문장 읽자마자 아까 기억, 니은, 딕을 하자마자 벌써 예측 가치가 딱 보여야 됩니다.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그 내용 설명이 박스로 쫙 있는 거죠. 문제 크기는 크지만 정답 찾는 건 진짜 일도 아닙니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 자, 의사결정에 유용해야죠. 이 정보가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건 중요한 정보죠. 목적 적합한 정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 가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몇 분 전에 뭐라고 했죠?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거죠. 딱 보자마자 벌써 틀렸죠? 답 나왔죠? 끝났습니다. 그다음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 그럼 중요한 정보다 이 얘기죠. 그럼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 그 앞에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자주 반복하다 보면 문제가 진짜 그냥 한눈에 딱 띄게 됩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거다. 목적 적합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면 이론 정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최소한 1, 2회독, 원래는 3회독 하라고 그랬죠. 기본서를 적어도 1, 2회독 하고 문제풀이. 그러다가 기본서를 또 보고, 그럼 기본서 3회독 하는 거고, 문제풀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눈으로, 연습장에, 그리고 직접 문제지에, 그리고 반복.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고도 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비슷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진짜 지겨울 정도로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거저먹기죠. 다음 문제 23번입니다. 교재 14쪽.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인 충실한 표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중립적인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관한 편향된 게 없어야 된다. 당연하고.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완전한.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어도 목적 적합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산 중에 충실히 표현된 건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는 증빙이 가능하잖아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입니다. 이게 원가에 그냥. 근데 원가가 목적 적합성에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가는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지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너 재산이 얼마니? 이 소리는 지금 재산이 얼마냐는 소리지 얼마 주고 샀냐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 맞는 거니까 답은 4번이네. 충실한 표현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낸다. 반드시, 무조건, 모든, 항상, 뭐뭐만 이런 극단적인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회계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웬만하면 틀리다고 그랬지 무조건 틀리다고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네가 그랬잖아 그러지 마세요. 저 웬만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뭐든 나왔다고 무조건 틀려 이러다가 안 했어요. 자, 4번.